주지영 기자가 그때 취재를 했던 에브리 리서치라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공정도 한번 봤어요. 네. 보시면은 여기 여기 이제 에브리 리서치가 보니까 46대 41.6으로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중이다라는 보도가 5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마 오차 범위 내 여러 여조 결과로는 아마 첫 번째 맞습니다. 조사일 거예요. 네. 예.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는 이제 튀는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여론조사 공정에서 5월 22일 날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네. 역시 이재명 후보 45.1, 김문수 41.9로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다. 이렇게 두 군데 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김문수가 따라붙었나? 그리고 이렇게 김문수 후보 생각을 측이 하게 이걸로 엄청 또 홍보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홍보를 저희 그래서 이 응답 결과지를 이제 하루가 지나야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보도 당시에는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열어서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보수 과표집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이념 성향별로 그 모집단 표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봤는데 네. 없어요. 에블리 리서치 결과지입니다. 네. 나이 있죠. 성별, 나이, 그리고 지역 있고 정당 지지도 있는데 이념 성향이 없습니다. 네. 보수 가표집 얘기를 들을까 아마 없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네.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네. 이거 왜 이념 성향 조사는 안 했냐? 네. 이렇게 답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누구를 뽑을지를 얘기하면 거기서 성향 자체는 다 구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굳이 물어볼 필요 없다. 예, 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사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이제 보수집 과표집이 된 건지 이 샘플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지금 거의 이제 그 정형화된 패턴으로 자리 잡은 문항이거든요. 네. 응답자들의 그 정치 이념, 이걸 보수 진보 중도로 구분해서 물어보는 건 이게 사후적으로 이 샘플이 과연 좀 이렇게 균형이 잡힌 샘플인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이 공교롭게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공정도 빠져 있나요? 공정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공정도 이게 공정이거든요. 네. 공정의 결과지인데 역시 에블리 리서치랑 똑같은 패턴으로 없습니다. 네. 이념 성향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표만을 가지고는 이게 보수 과표집이 됐다. 네. 이렇게 판단하기가 매우 지금 곤란한데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보수 과표집을 추정해낼 수 있는 지표를 발견해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호남권 응답률, 네. 응답자들의 지지율입니다. 자, 보시면 광주, 전남, 전북 지지율을 이 4개 여론조사를 다 비교해 봤습니다. 네. 갤럽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지율이 84%가 나왔습니다. 네. 호남에서. 리얼미터는 74%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공정은 59.6밖에 안 나왔어요. 네. 에블리 리서치는 53.8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갤럽은 7%, 리얼미터는 15%, 여론조사 공정은 무려 30%나 나왔습니다. 네. 에블리 리서치 31%나 나왔습니다. 호남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30%의 지지율을 기록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건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사실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뭐 특별히 이재명 후보 쪽에 뭐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약 한 15% 정도를 얻었을 거예요, 윤석열이. 네. 김문수가 사실 그때보다도 2배나 높은 지지율을 호남에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같은 경우는 뭐 나도 호남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로 약간 어필을 했다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으나 네. 국힘 후보가 호남에서 30%를 받는 건 너무 이상하죠. 보수 가표집을 짐작케 하는 아주 뚜렷한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김문수는 지금 이제 그 내란 12.3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5.18 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이 호남 쪽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 호남에서 30%의 지지율을 기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두 조사 기관의 샘플이 아주 지나치게 보수 과표집이 돼 있다라고 네. 하는 걸 보여주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념 성향을 감춘 경우에 우회적으로 호남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네. 이 민주당 쪽 지지율이 높죠. 거의 90% 육박하기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공정, 에버리서치 이 네 군데를 비교했을 때 전국 지지율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네, 확연하게 여론조사 공정과 에버리서치가 이상한 결과를 지금 나오는 걸알수 대략 있죠.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가 저 호남 쪽의 지지율에 아마 가까운 조사 결과로 보여져요. 네. 84대 7 또는 네. 74대 15 정도.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공정은 59대 30, 에버리서치는 53대 31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저거는 두 조사 기관의 샘플이 보수 과표집이 된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격차도 보시면은 갤럽과 리얼미터는 약 9% 정도, 한 자릿수라도 9% 정도 나오는데 여론조사 공정과 에버리서치는 공교롭게도 5% 미만으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호남 지역의 지지율을 보면 이 전국 지지율은 신뢰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과표집이 됐을까? 이것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갤럽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이것도 이제 과표집이 돼 있긴 했는데,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과표집으로 보는데, 리얼미터도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과표집. 그런데 여론조사 공정과 에버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념 성향 분포를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매우 상당하거나 매우 심각한 10% 이상의 보수 과표집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호남 지역의 김문수가 이제 얻은 지지율을 기초로 저희가 추정한 결과입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보수 과표집, 또 네. 실제 투표 결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저기 과표집이 한 4.9%면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4.9가 과표집이 되면 진보는 4.9가 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4.9%면 한 9.8% 정도의 스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에버리서치와 여론조사 공정 이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표본 추출을 RDD 방식으로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중치를 둘 때도 셀 가중이 아니고 림 가중이라는 것을 두고 있죠. 제가 다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 할 때 이걸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RDD에다가 림가중을 쓴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나온 것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에브리리서 모든 RDD 방식과 모든 림가중을 쓴 업체들이 다 조작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걸 또 자꾸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실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고 보니 사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었고 다른 그 가상 번호를 받는 것보다는 RDD 추출 방식으로 했을 때 뭔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섞을 수 있는 확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있는 거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물론 임가중을 가지고도 정확성을 기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셀 가중 같은 경우는 셀 하나하나마다 이제 가중치를 하나가 단독 샘플인 거잖아요. 근데 임가중 같은 경우는 그 응답률이 적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섞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정확도가 훨씬 떨어질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셀 가중하고 림 가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또 생소한 용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여론조사를 특히 이제 선거 여론조사하게 되면은 이제 모집단을 이제 성, 연령, 그다음에 지역별로 구분을 하죠. 네. 성은 2개의 셀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령은 보통 20대부터 시작해서 70대 이상 한 5개 정도 구간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이제 시도별로 나누게 되면 이제 16개 이제 시도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이 3개의 그 지표를 가지고 셀을 만들면 160개의 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20대, 서울, 여성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160개의 이제 셀이 만들어지는데 각 셀마다 전체 우리 그 국민들의 이제 그 인구 구성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셀 구간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 국민들 구성보다는 좀 적게 잡히고 어떤 데는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적게 잡히는 구간은 가중치를 이제 부여해서 뭐 서울 여성이 이제 뭐 한 50명 잡혀야 되는데 서울 20대 여성이 한 50명이 잡혀야 되는데 뭐 한 25명밖에 안 잡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그걸 그냥 25명을 50명으로 이렇게 보정하는 거. 요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셀 가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셀 가중은 그래서 160개 셀별로 고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러나 정확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림 가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 2개, 그 다음에 지역 16개, 그 다음에 연령 5개. 이렇게 구간별로 해가지고 이게 다 찾았는지만 이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호남 지역 보면 그 되게 이상한 수치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의 20대 여성이 답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수치가 없어. 근데 그거를 경상도에서 답한 여성 수치를 갖다가 이제 가중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 보정을 이제 그 160개 셀별로 하는 게 아니고 림 가중 같은 경우는 20대 연령이 50%면 그걸 곱하기 2 해가지고 100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역별로도 역시 이제 16개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퍼센티지가 되는지만 이제 채우면 되니까 실제로 샘플이 림 가중하게 되면은 지역 16개, 연령 5개, 그 다음에 성별 2개, 한 23, 4개 정도 셀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서울의 30대 여성이 단 한 명도 그 샘플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림 가중은 셀 가중에 비해서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은 분명해요.